하다 보니까 영어 교과서도 없이 다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거는 정말 범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논문 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충남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뭘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발표해 보시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글쓰기. 네. 글쓰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 하면은 주로 국어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제일 나한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쭉 책들을 읽어보니까 글쓰기를 글짓기라고 지금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글짓기가 아니고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하면서 주로 제일 많이 가르친 게 일기를 가르치고 첨삭해 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일기 쓰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학교에서 전교조들이 말해가지고 일기는 인권 모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기를 쓰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지도했는데 A4 용지를 글쓰기 용지로 사용을 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생각을 키워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바른 생각 이런 거를 키우게 했고 그리고 애국심을 키워요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런 의병이라든지 열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감사가 제 속에 끌어 넘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애국심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독서록을 쓰게 하면서 독서록은 보통 쓰게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읽은 글을 통해서 읽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창의 학습을 키우고 그래서 4가지 글쓰기 노트를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글을 쓰는데 한 번은 대전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때 과제가 대전시에 연구단지에 있으면서 영어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국어과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 지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했는데 제가 쓴 글을 참 놀랍게도 교육청에서 평가를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그 과학실에다가 교실 2개 분량을 하나 터가지고 어마어마한 실제로 아이들이 그 학습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하나도 안 봐요. 교육부에서 그때 평가 단장님, 교수님 이런 분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딱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무부장을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교무부장님 이 학교에 아이들의 인성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딱 물었는데
그때 제가 윤리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딱 그 공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인성지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인성의 특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특질은 이런데 연구단지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질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고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실에서 다행히도 그때 4학년을 맡았는데 4학년 데리고 글쓰기 파일을 4개를 만들었어요. 애국심을 키워요. 장의학습 키우기. 그 다음에 생각을 키워요. 그리고 신문, NIE 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 하나하나마다 박스에다가 그 강주리에다 그걸 다 담아가지고 저기서 온 평가단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보고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글을 찾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평가 끝이었어요. 딱 보시고 평가 끝내고 바로 교장실로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때 대전시 교육의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효과를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가 열리면 공부가 신나고 즐겁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글쓰기 지도를 했는데 이거는 제임스 E. 줄이라는 그 미네소타의 주립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그가 제임스 E. 줄이라는 교수가 이 논문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책을.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영어로 하면 The Art of Changing the Brain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재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수인 씨가 이거를 가지고 번역해 갖고 이 책이 나중에 다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경보다 재밌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정말 성경보다 더 재밌었고요. 너무 유익했고 그걸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냥 제 머리가 진짜 열려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240페이지 정도를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했던 건데 몇 가지 좀 보실 만한 게 있는지 몰라도 이게 내용이 앞뒤로 갔다가 막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뇌를 모르면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니까 뇌를 손상시키니까 공부도 안 되고 인성도 나빠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2008년 그때 제가 공부할 때인데 그때는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그래도 인성이 좋고 공부를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퍼센테이지를 내놨는데 94.2%예요. 좀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핀란드가 피사라고 그 교육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이 핀란드가 교육을 참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제일 교육을 못한다고 나라가 어려웠던 데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나쁜 게임 캐릭터 주인공을 많이 만들어냈던 나라예요. 그때 루마니아가 76.6%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쯤 됐을까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밑에 가면 올란가? 우리나라는 60점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것도 있지만 제가 26년, 13년 이렇게 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찾아보기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이제 나와가지고 엄청 중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때 학교들에서 시도에서 뭘 만들었냐면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은 인권조례를 막아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런데 서울, 전북, 광주, 그리고 강원도도 나중에 통과를 했는지 몰라도 일단 경기도 하고 이런 데서 아이들한테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교육을 하니까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격 파탄조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때 당시는 순진하게도 그렇게 위험군이 많이 높지 않죠. 그러면 밑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이후에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 현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년도에 35.8이에요. 전체 청소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년에는 40.1%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42몇 %예요.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걸 질문했냐면 아침에 오자마자 가방 놓고 엎드려서 자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너 어제 저녁에 부모님하고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왔나 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어디 아팠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몇몇 아이는 아침마다 그렇게 졸아요. 근데 그게 다 전 알죠.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실제 내가 글쓰기 가르치는 그룹에서 고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재워요. 12시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주무시죠. 그러면 잠팅이라고 하든가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같이 잠자겠다고 파자마를 입는 파티를 하는데 얘네들이 모여갖고 자다가 부모님이 다 주무시면 2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함께. 참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무서운 일이 증가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를 우리 집에 좀 어려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쌍둥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얘를 1학년 때 6개월을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를 6학년 때 또 한 6개월을 우리 집에 데려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저녁에 제가 자고 나면 뭐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나서 뭔가 싶어서 귀를 모으고 들었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노트북을 켜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음란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수십만 장 진짜 있는 거를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는 딱 이렇게 딱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가르치거나 메시지나 예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다 나중에 이상해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가가가지고 지나가면 딱 폰을 여기다 아래다가 내려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그 아이들의 예배며 인성을 망치고 있고 그게 결국은 가정을 걔들이 가장이 될 건데 가정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들, 아빠들은 애기한테 이제 1살, 2살 되는 애기한테도 2살, 3살 되는 애한테도 스마트폰을 맡겨놓고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면. 그래서 참 큰일이다. 진짜 정말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거를 이제 학습 환경의 문제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진술을 하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학원 중심의 가외를 받으면서 수면이나 운동이 엄청 부족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고 굉장히 느꼈던 게 집집마다, 미국은 이제 이런 땅의 집이 많지 않습니까? 갔는데 전부 다 잔디밭에다가 농구 코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있느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침 7시, 제가 한빛 아파트에서 보면 6시 반, 7시에 그 아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졸았겠죠. 학교 가서 졸고, 그러고 이제 오후 이제 되면 자다가, 전에 저 청담중학교에서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는 2명밖에 없었고, 뭐 놀이하고 잠자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불행한 공부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그 아이들을 달래든 뭐 꽃이든 그 아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심지 못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안 봐도 여러분이 지어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환경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학습을 강요당할 때, 뭐 안 봐도 아시겠죠? 학습 흥미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되고, 학습 능력도 저하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이거 빨리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습니다. 뇌가 다칩니다. 뇌가 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학습을 거부한 주체가 뭡니까?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아마 뇌과학을 하신 분들은 편도체가 뭔가 다 잘 알지만 보통 분들은 대뇌 피질 밑에 변형계 안에 있는 편도체가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근데 편도체가 거부 반응을 한다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어떤 반응을 하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반응을 하냐면,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문수인 씨가 번역하기를, 제임스 이 줄이 만든 그 책을 번역하기를 어떤 식으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싫어, 나 공부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야, 버틴다는 거죠. 편도체가. 그 정도로 편도체는 감정뇌인데,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뇌인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즐겁게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참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이런 거는 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아이들을 학력도 키우지만 인성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 인성에 대해서 구별된 용어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품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베이징 연수도 받고 어드밴스드 연수도 받고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해갖고 우리 교실에서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품에 대한 공부를 시켰는데 여기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품 훈련을 시키는 한번 학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뇌가 다쳐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ADHD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ADHD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여러분 ADHD가 뭔가는 다 아실 게 아닙니까? 우리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인 것 같은데 ADHD가 굉장히 ADHD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AD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손영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AD. 과민 반응. 네. 이 아이들의 그 주의력 결핍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감성이 과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DHD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약을 처음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약을 먹인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약을 먹이면 애가 그냥 확 죽어요. 그냥 비실비실해요. 여러분 딸기 나중에 그 뭐를 먹고 그랬는지 졸아서 그랬는지 비실비실하는 거 본 적이 있을 건데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의학자 중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분은 이걸 못 먹이게 했어요. 못 먹이게 했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2년 전에 수영노교에 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ADHD 아이들한테 약을 먹이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 학습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뇌 안에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뭐가 나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약을 먹이기 때문에 요즘은 ADHD 약을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좋아지는 것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뇌를 열어야 되고 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최근에 뇌과학의 동양과 교육적 활용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 이전의 뇌과학은 그 여기에 있습니다. 스페인 신경해부학자 산디아고 라모니 카알이라는 사람이 거의 한 세기 동안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뇌과학의 권위자 신경생리학의 권위자 파스코 레킥이라는 사람이 이 학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뇌과학을 오해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페르난도 노테붐, 엘리자베스 굴더, 프레드 게이지, 그 다음에 제임스 이 줄, 이쿠타 사토시, 뭐 캐롤라인 리퍼 이런 분들이 연구를 더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요 신경생리학회에 있는 파스코 레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굴복을 하고 맞다. 그 뭘 맞다고 틀렸다고 했을까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뇌신경세포가 재생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뇌신경세포는 재생된답니다. 그리고 fMRI라고 자기공명 영상법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뇌과학자 중에서도 조장희 박사님, 그 다음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죠. 박문호 이분 되게 유명하죠. 이시영, 서유 뭐 등등 이런 분들이 그
국내 뇌과학자인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이분들도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이제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재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뇌가 손상을 입었다. 그럼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를 사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진정으로 공부를 함으로 강의를 들음으로 부모님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함으로 이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재생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국회에 가서 제 이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한번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무슨 말 하냐고 하면서 나를 쫑끌을 주면서 그때 좀 더 젊었는 것 같아요. 신경세포가 뭐 재생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2000년대 이전의 신경생리학밖에 모르구나. 그래갖고 지금은 다 재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장로님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뇌를 다쳐가지고 수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뇌과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군인이 이 공사장에서 파이프가 머리를 쳐가지고 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뇌가 점점 좋아지고 회복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신경세포가 재생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데리고 학습 상담도 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혀졌냐면 뇌 촬영 기술, 아까 자기공명 영상법이라고 fMRI 이걸 제일 잘 다루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저 길병원의 조장희 박사님이세요. 조장희 박사님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기공명 영상법으로 촬영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촬영을 할 때 2.0으로 촬영을 하는데 조장희 박사님은 8.0으로 촬영을 했어요. 7.0, 8.0.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프랑스가 그때 당시에 7.0 이런 거로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많이 지금은 이 뇌를 촬영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글쓰기니까 전부 다 그 카메라를 씌워가지고 그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와 좋아하는 아이 둘이를 데려다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막 글쓰기 하면 그 아이의 편도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거를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는 애도 있거든요.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애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한번 자기공명 영상법 한 번 촬영하는데 50만 원, 100만 원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언젠가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이게 많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논란이냐면 뇌신경세포 뉴런의 그 수가 일반적으로 뇌신경세포를 1000억 개로 봅니다. 그러면 그 뇌세포는 우리 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뇌세포는 몇 개냐면 145개예요.
근데 신경세포는 1000억 개로 봐요. 정확히는 870억 개.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내 신경세포가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고력을 키우면 몇 개, 얼마나 많이 5만 개 내지 8만 5천 개가 그러니까 약 10만 개가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국회 가서 했더니 그 뇌과학자가 뭐라 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를 막 쫑긋을 주더라고요. 뇌과학이 다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어려운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제일 언어를 통해서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 뇌 치료가 제일 급속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까 그 캐롤라인 리프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님인데 이제 이런 분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의 두뇌 발달 즉기 이런 거 이게 다 있는데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나중에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달라 하면은 좀 카피해서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뇌신경세포와 우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신경세포입니다.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우주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권 교수님 이름을 성함을 해줍니다. 아시죠? 권혁상 말고 저기 대구에 있는 권 교수님 있죠. 그분이 와서 카이트서 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얼마만큼 그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천문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5%만 알아도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어떤 게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빨리 잠도 오고 하니까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뇌 구조와 뇌 기능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손영훈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뇌 구조에 대해서.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거 이 밑으로 전부 다 한 번쯤 이 뇌과학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읽어봅니다. 예? 아직 안 나왔구나.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예, 손으로 한번 해보죠. 이거 다 아실 텐데 네. 여기가 뭡니까? 두정엽입니다. 두정엽. 이게 뭡니까? 후두엽.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전두엽. 그 다음에 척두엽. 예. 근데 옛날 뇌과학은 맨날 하는 말이 자뇌, 우뇌 어쩌고 저쩌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뇌, 우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책이 완전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편도체입니다. 감정뇌, 편도체. 우리 아이들을 아마 만약에 우리 여기서 여자분이 둘이밖에 없는데 제가 어머니들 보고 그래 말했어요. 남편이 잔소리를 막 하고 야단을 치면 여러분 집에서 살림 잘 하고 싶겠냐고.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나 아빠가 공부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면 아이는 공부 싫어져요. 어떻게 말하냐면 입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좋아 공부 하나 봐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마의 기능. 해마의 기능이 뭔가는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해마 속에 뭐가 들냐면 LTP라는 게 들었어요. 그 LTP는 장기학습 능력이에요. 근데 이 장기학습 능력하고 해마가 편도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저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해마와 편도체를 하나님이 붙여놨을까요? 한번 볼래요? 아니, 예. 이거예요.
이 동그란 이게 편도체예요. 이게 변형계고 이 옆에 있는 게 해마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마음이 상하니까 편도체가 엄청 마음이 상하니까 치매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참아내시고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거부 반응을 하는데 다시 이것만 그냥 빨리 그냥 보겠습니다. 이 제가 뇌과학 학습과학의 원리라고 이름을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제가 붙였는데 우리 뇌는 전, 후, 좌우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보세요. 이 하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뇌 안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뇌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공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뇌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달하냐면 균형을 이루면서 여기 보세요. 이 안에 거기 어떻게 전후 좌우 사고와 감정 지성과 감성과 이성 이해와 표현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들 같으면 집에서 아빠들 같으면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뇌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 상처를 받았겠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균형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이 이 뇌 안에서 서로 앞뒤로 옆으로 전후 좌우로 균형을 이루면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도체,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이 편도체의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정한 균형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글쓰기를 지도를 하는데 2학년짜리 여기 어원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는 일기를 쓸 때입니다. 왜 일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성주야, 너는 일기 쓰기가 엄청 싫구나 하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야. 얼마만큼 싫어? 했더니 하늘만큼 땅만큼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안 써도 돼.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잘 쓴 아이 글을 제가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얘가 나중에 지가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살 들더니 배시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 이 아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아이 마음속에 편도체의 거부 반응이 완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다가가가지고 성주야, 너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했더니 예, 저도 써볼게요. 이러면서 일기장을 그냥 종이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제가 일기장을 줬는데 일기장에다가 얼마나 글쓰기가 싫은가. 얘는 일기 검사를 하면 전부 다 먹는 일기야.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놀이터에 가서 애들하고 그 다음에 시소 타고 그네 뛰고 그런 거 했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감성이 없어요. 감성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싫은가를 쓰라 했더니 엄청 많이 썼는데 얼마만큼 썼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썼을까요? 한 장이 아닙니다. 5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사람들이 다 글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아이의 그 거부하는 편도체를 이해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리 넘어가야 돼서 이제 한 50분이라 했죠. 네네. 이제 이것만 하고 끝일게요. 네, 뇌과학 학습 원리가 제4 원리인데, 이거는 운동으로 아이들의 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이게 뭘까요? 옆에 있는 철사뭉태기. 철사뭉태기 같은 이게 뭘까요? 뉴런? 뉴런? 뇌혈관이. 혈관입니다. 혈관. 얼마나 제가 이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렇게 혈관이 많은 이유는 이게 우리 뇌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할 때 이게 다 변화가 되니까 많이 졸음이 오는데 그냥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와 편도체를 이 피가 잘 돌아야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이를 그렇게 공부하기 싫게 만들어갖고 애를 감정을 비비 꼬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센츄럴 고등학교 영교시 체육수업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센츄럴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선생님이 논문을 쓰시면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는데 30분 동안 전력 질주를 시켜가지고 30분 동안 달리기 뛰기를 시켰어요. 그러면 뇌가 너무너무 놀랍게 활동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한 3, 4개월 후에 뭘 했겠습니까? 이제 평가를 했더니 80% 이상이, 80%, 그러니까 전력 질주의 80%를 뛰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3개월 후에 너무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게 뭡니까? 쥐가, 이 쥐입니다, 쥐. 위에 쥐는 친구가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면 아래 거는 뭡니까? 친구가 있고 놀이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해갖고 뇌과학자들이 했는데 나중에 얘는 우울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얘들은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오른쪽 있는 거는 신경세포인데 이 세포는 아래에 있는 것들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튼튼하고 튼실한 이런 신경세포를 가졌고 이쪽에 있는 거는 위에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뇌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강해져야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게 이런 뇌 기능 활성화를 시키는 신경세포, 수상돌기, 축삭돌기, 소포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냅스, 연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숙면을 왜 취해야 되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뇌에 좋은 음식. 이게 그냥 호두,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브로콜리 이런 거 먹으면 뇌가 좋아져.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먹었다고 쳐보세요. 또는 알코올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뇌는 완전 변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요 안에 약물 사용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요새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막 너무 넘치지 않습니까? 위기 단계, 남용 단계, 의존 단계. 그럼 약물은 뇌 기능을 죽이는 거예요. 먹거리가 중요하고 자녀한테 약물 관리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중독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중독 뇌와 정상인 뇌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검은 초록색을 가지고 해놓은 거는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시토킨, 인트루킨 이런 것들이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뇌 안에서 얼마만한 큰 파괴가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시켜야 됩니까? 뇌를 디톡스 시키는. 뇌를 디톡스 시키는. 뇌를 디톡스 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대화예요. 대화고 글쓰기예요. 글쓰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애들 진짜 글쓰기 잘하는 애들 5분에 논설문을 하나씩 써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보세요.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뇌가 전역이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게임을 할 때는 도파민만 빨록빨록 나오고 이렇게 뇌가 망가지는 거죠. 아이들의 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1시간 가지고 이거를 다 한다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